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소영 작가의 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제가 올해 첫 번째로 가진 오프라인 독서 토론 모임의 주제 도서이기도 했는데요. 저희 독서 토론 구성원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이거든요. 책의 장점이 큰 부담 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편하게 논쟁할 여지가 거의 없고요. 자녀 양육에 대한 개인적인 고민과 또 노하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책 편집자로 또 독서교실 선생님으로서 20년 남짓 어린이와 아주 밀접하게 살아오신 분인데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감상적인 시선이 아닌 좀 더 객관적인 어른의 시선으로 어린이를 바라보고 있는 책입니다. 뭔가 육아 지침을 제시하는 종류의 책은 아니지만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어린이를 향하는 배려 깊은 시선이었어요. 어린이에 대한 배려심은 단지 엄마가 된다고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아이와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제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 책에서 시사하고 있어서 제 스스로의 자녀 양육을 돌아보는데도 참 도움이 되었고요. 또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뽑은 발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주변에 마음이 잘 맞는 분들과 이 책에 대해서 북토크를 하실 때 이 발제를 활용하신다면 유용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아이에게 비춰지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마흔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가? 첫 번째 발제는 일부 본문에서 작가가 독서교실에 참여한 12살 아이들에게 2살, 12살, 22살, 42살, 82살 이렇게 각각의 멋진 점을 찾아보는 독서 활동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다른 나이대는 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심지어 82살도 그때는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병도 잘 고칠 것 같고 은퇴해서 손주랑 놀 수도 있는 인생의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요. 유독 42살이 멋지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기네를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 하시고 여유 없게 사는 거를 아이들이 본 거죠. 그래서 멋지지 않다라고 하는데요. 저도 제가 지금 보내고 있는 40대에 대해서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또 어떤 매력이 필요할까 생각해 봤는데요. 이전에 받는 사랑이 비중이 컸다면 40대는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을 주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40대가 우리 아이에게 마음껏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대로 비춰줬으면 좋겠고 또 풍족하지 않아도 가진 것을 잘 나누어주는 삶, 여전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삶으로 비춰지도록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 모임에서 어떤 분은 자신의 가장 무방비 상태, 무기력한 상태의 모습을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똑같이 따라 했다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참 아이에겐 부모가 정말 거울과 같은 존재란 걸 새삼 깨닫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아이들 생활 곳곳에 노출되고 있는 미디어. 이 미디어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컨텐츠는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이 책 2부에서 어린이가 출연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비판이 나오는데요. TV에 나오는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엄청 크고 좋은 집에서 호사를 누리며 사는 모습으로 많이 비춰지죠. 작가는 스크린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아이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가장 외로운 어린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은 TV는 안 보지만 유튜브나 만화 컨텐츠는 아이가 좀 보고 있는데요. 한때
어린이 유튜브 채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영상에 등장하는 장난감, 간식 이런 것들 사달라고 조르고 불량식품이나 매운 음식 이런 거 다 유튜브로 배웠던 것 같아요. 아이들의 소유욕을 부추기는 광고적인 요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콘텐츠는 무엇일까 같이 고민해 봤는데요. 저는 친구, 이웃,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이 최고의 콘텐츠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지금 코로나로 가장 어려운 콘텐츠가 되어버렸죠. 각종 비대면 교육 콘텐츠 사업들이 호황을 누리기도 하는데요. 저희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온라인 교육을 받고 있어서 지적인 면에서 습득하는 능력은 오히려 더 뛰어난 것 같고요. 오히려 부족한 부분은 상호작용, 함께 어울리는 관계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봤는데요. 1세부터 4세까지 아동 25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예요. 아동의 스크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다른 아동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다른 아동에게 덜 협조적이고 주변 사람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었던 부분이 외국의 어떤 대학에서 젊은이들이 워낙 비대면, 온라인 인간관계만 맺다 보니까 심지어 표정 읽는 방법이라는 보충 수업까지 개설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에게 가능한 한 온라인으로라도 친구나 가족, 친척,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게끔 연결해 주는 것이 인성교육이나 인지발달에 정말 좋은 컨텐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아이에게 받은 최고의 사랑 표현, 위로받은 경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책 중에 한 에피소드가 작가가 독서교실에 온 어떤 어린이에게 초콜릿 몇 개를 선물해 주죠. 그런데 수업 시간 내내 어린이가 좀 안절부절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초콜릿을 엄마 아빠한테 가져다 드리고 싶은데 손에 쥐고 가면 녹을까봐 걱정을 하더라는 그런 에피소드였는데요. 어린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그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지 않고 서투를지라도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도 한 3, 4년 전 아이가 5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함께 교회 수련회에 갔었는데 그때 제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기도의 시간에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입에 초코 과자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제 아들이 엄마가 우는 게 너무 불쌍해 보였는지 평소에는 절대 한 개도 안 주고 혼자 다 먹던 그런 초코 버섯 과자를 제 입에 넣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이거 먹고 울지 말라고. 저희 아들이 저를 향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언제나 사랑에 대한 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은 엄마여서 참 감사한 게 있다면 그런 나를 아이가 언제나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황송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양육을 해오면서 불쾌하거나 부당하게 느낀 사회적 경험은 없었는지 어떻게 개선되길 원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봤는데요. 3부 세상 속의 어린이에서 노키즈존 같은 약자 혐오 현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어린이가 비록 어른의 반만 하다고 해서 어른의 반만큼의 가치만 가진 것은 아니죠. 아무리 작아도 한 명은 한 명이고 한 명으로 대접받아야 한다고 작가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약자에게 안전한 세상은 결국 모두에게 안전한 세상이다 라는 말이 참 마음에 남았는데요. 지금의 강자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약자가 되기 마련인데 어린이를 배려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래를 배려하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참 유모차 몰고 다닐 때 전철에 통과하지 못할 계단이 그렇게 많은 줄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노약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기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지 실감할 수 있더라고요.
조금 더 배려 깊은 시선으로 공공시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 아이랑 야외 활동할 수 있는 게 고작 공원 산책 정도인데 대부분의 공원에도 성인용 운동기구밖에 없잖아요. 아이들도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어린이라는 세계,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만든 발제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또 좋은 책과 발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